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은 후 한 여성이 모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직원으로 일한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서울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던 30세의 윤서아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시로 돌아왔다.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20살 때 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는 재혼을 서둘렀고 그 과정에서 서아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서아는 집을 나와 서울로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 영주역에 도착한 서아는 낯설어진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고향의 변화를 실감했다. 한때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영주는 이제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아가씨, 요 근처에서 제일 큰 회사가 바로 윤씨네 의류 공장이랍니다. 듣자 하니 요즘 사업이 더 잘 된다더만. 택시기사의 말에 서아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작은 공장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서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인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서아 양.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박미숙이었다. 서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서아는 아버지의 유언장 낭독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서아 씨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당신에게 상속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윤의류 주식 100%와 모든 부동산이 서아 씨 앞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직접 일하면서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그 후에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왜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는 의류 디자인은 전공했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10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했을까?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서아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장의 새로운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실상을 파악하고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서아는 가명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운 좋게도 품질관리부서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했다.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그녀가 상속받게 될 윤의류의 실체를 파악할 시간이 온 것이다. 제2장, 숨겨진 진실. 서아는 강지원이라는 가명으로 윤의류에 출근했다. 첫날부터 그녀는 회사 내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은 불안해 보였고 상급자들의 태도는 고압적이었다. 특히 최인호 공장장의 행동이 수상쩍었다.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면서 서아는 점차 회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불량품 처리 과정에서의 미심쩍은 절차, 원자재 구매의 불투명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불만 섞인 대화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어느 날 서아는 우연히 최인호 공장장과 회계팀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 달도 계획대로 진행해. 본사에는 적자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지.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다. 그녀는 더 자세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한편 서아는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와 가까워졌다. 순자는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해온 산 증인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를 통해 서아는 아버지의 과거와 회사의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고, 지원 양, 돌아가신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지. 근데 요즘엔 다 변해버렸어. 순자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그리던 회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서아는 순자의 손자 민호를 만나게 되었다. 민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방학 동안 할머니를 도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는 민호에게 서아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지원 씨, 혹시 이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뭔가 이상하다고 봐요. 민호의 질문에 서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숨겨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함께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서아는 민호의 진솔함과 정의감에 매료되었고 민호 역시 서아의 지혜로움과 용기에 반하게 되었다. 한편 서아는 계모 박미숙과 최인호 공장장의 불륜 관계를 목격하게 된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회사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아는 아버지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회사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으로 서아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3장 위기와 결단. 서아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윤의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최인호 공장장을 중심으로 한 비리 집단이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며 심지어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횡령하고 있었다. 서아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는 결국 파산의 길로 갈 것이 분명했다. 한편 서아와 민호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민호는 서아의 지혜로움과 결단력에 감탄했고 서아는 민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호 일당이 서아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들은 서아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다. 강지원 씨, 당신이 뭘 캐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최인호의 오른팔인 박대리의 경고에 서아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무렵 서아는 순자 아주머니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자는 사실 서아의 어머니가 아프던 시절 그녀를 돌봐준 보모였던 것이다. 서아야, 난 네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하지만 네가 왜 숨기는지 알 것 같아서 모른 척했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잘 보살펴 달라고. 서아는 순자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최인호 일당은 서아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은 서아의 컴퓨터에 조작된 회계 자료를 심어놓고 그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 다행히 민호가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서아에게 알려주었다. 서아는 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직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직원들은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최인호 일당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한편 서아는 계모 박미숙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미숙이 최인호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적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박미숙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최인호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서아에게 용서를 구했고 함께 최인호를 몰아내기로 약속했다. 서아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장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서아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저는 고 윤태준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서아는 최인호 일당의 비리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최인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다. 최인호 씨, 당신은 즉시 이 자리에서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 주십시오. 서하의 결단에 이사회는 침묵했다. 잠시 후 한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이사들이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렇게 서하는 윤의류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사를 바로잡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도전이 될 것이다. 제4장, 새로운 시작. 서하가 윤의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패한 임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노사 관계 개선에도 힘썼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하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모두가 힘을 모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서하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순자 어머니, 저희 회사의 노사협력 이사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경험은 회사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호 역시 서하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일했다. 그의 경영학 지식과 서하의 실무 경험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업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최인호의 비리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는 심각했고 거래처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서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품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서하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의류 라인을 기획했다. 그녀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직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모두가 밤낮으로 새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꿈과 회사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하야, 네가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이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꿈이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란다. 언젠가 네가 이곳으로 돌아와 아빠의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의류 라인 에코라이프가 출시되었다. 친환경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윤의류의 뛰어난 품질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하는 이 성공을 직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그녀는 모든 성과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직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한편 서하와 민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봄날 민호는 서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서하야, 우리 함께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서하는 기쁜 마음으로 민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회사에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제5장, 도전과 성장. 서하와 민호의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순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하를 껴안았다. 서하야,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민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회사도 잘 이끌어가거라. 결혼 후에도 서하와 민호는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윤의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에코라이프 라인의 성공에 힘입어 회사의 실적은 꾸준히 상승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의류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경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상황이었다. 서하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했지만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해요. 비용 절감만이 답이 아닙니다. 서한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친환경 소재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직원들의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갑시다. 이 결정은 처음에는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사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한은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화된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윤의류가 개발한 새로운 친환경 소재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소재는 내구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추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 소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성공은 윤의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회사는 단순한 의류 제조업체를 넘어 혁신적인 소재 개발 기업으로 거듭났다. 서하의 과감한 결정과 직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편 서하와 민호의 가정에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서하가 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회사 전체에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했다. 서하야,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서하는 만삭의 몸으로도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하의 비전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윤의류를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을 계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진통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와 순자 할머니 그리고 박미숙이 함께 있었다. 힘든 진통 끝에 서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윤세봄으로 하겠어요. 새로운 봄처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가 되길 바라며 서하의 출산 소식은 회사 전체에 기쁨을 안겨주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회사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다. 출산 휴가 동안 서하는 회사 일을 민호와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맡겼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동시에 회사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3개월 후 서하가 복귀했을 때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민호와 임원들이 서하의 뜻을 잘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서하는 첫 출근 날 전 직원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해 봅시다. 직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서하의 연설에 화답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서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볼 수 있었다. 제6장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새로운 미래 5년이 흘렀다. 윤의류는 이제 글로벌 친환경 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하와 민호가 이끄는 회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다. 서하는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아들 세봄이가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해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거든. 서하는 아들에게 회사 일을 설명해주며 웃음 지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과 친환경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서하는 먼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에게 직원들은 단순한 회사 구성원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계약 체결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 장소였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시작된 여정,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과정, 민호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아들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서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그 순간 따스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여기 있었구나. 다들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 서한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우리가 꿈꾸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에겐 아직 많은 꿈이 있잖아.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가 직원들이 기다리는 연회장으로 향했다. 축하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한은 무대에 올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오늘의 성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변화, 우리가 지켜낸 환경, 그리고 우리가 나눈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서아의 말에 모든 이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서아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열정과 꿈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세봄아, 우리 가족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요. 아들의 순수한 대답에 서아와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꿈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별빛 속에서 서아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본 것만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찼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아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꿈을 꾸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서아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꿈을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으니까.